건강을 위해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최근 당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당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배출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당근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과 당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당근과 궁합이 좋은 채소, 과일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위스 비라벤냐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에게 주는데요. 이는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근이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하기 때문이지요. 이시영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당근 주스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입니다. 이 건강 주스라 칭하는 제품 중에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무첨가 주스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먹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산 음식을 먹고 죽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무첨가 당근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에 앉아 보름달빵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시가 참 유쾌하고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세 번째는 특별한 경우, 명절이나 특별한 요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 채소입니다. 당근의 효능은 크게 세 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 있습니다. 천연 카로티노이드는 600여 종에 이르는데 베타카로틴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피부입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췌장만 힘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피부입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간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한 예로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한 집단, 전혀 안 먹은 집단,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은 집단, 이렇게 3집단으로 나누어 장기간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섭취한 집단은 전혀 안 먹은 집단보다 뇌졸중의 발병률이 70%나 낮았습니다. 암 억제 식품 사전에서는 베타카로틴의 발암 억제 효과를 말하는데요. 당근은 세포 막이나 유전자를 해치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세포 분열 주기를 멈추게 합니다. 특히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이외에 알파카로틴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파카로틴은 베타카로틴과 구조적인 차이는 미미하지만 높은 바람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살아있는 당근이라고 해도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과 당근 주스를 추천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사과 당근 주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갈은 다음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더 드리자면 사과를 먼저 넣고 당근은 썰어서 조금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할 때 쉽고 편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즉효약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CCA, 까 주스를 소개하는데요. 방법도 간편해서 초등학생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 주스는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입니다. 일명 CCA 착즙 주스, 까 주스입니다. 브레인 리부트 책의 저자인 신경과학자 크리스틴 윌르마이어는 여행 중에도 매일 한 잔 야채 주스를 마시는데요. 우리 몸은 미량 영양소를 채소에서 흡수하는 것보다 주스로 만들어 마셨을 때 더 잘 흡수한다고 말합니다. 야채를 주스로 만들면 세포 벽과 녹말이 파괴되어 영양분의 흡수를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녹즙과 같은 야채 주스는 미량 영양소와 결합하여 흡수되지 않고 우리의 소화기관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하비 다이아몬드 저자는 모노 다이어트를 말하며 심지어 24시간 동안 과일 채소 주스의 섭취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서양에서 채소 주스의 장점을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 과일 주스를 시도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주스의 섭취량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앞서 책에서는 사과 당근 주스를 만들어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을 말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아침에 1리터를 마신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컨설턴트 하비 다이아몬드는 모노 다이어트 시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이것은 가이드라인일 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질, 즉 채소 야채 주스를 마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서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삶은 당근을 사용하느냐, 생당근을 사용하느냐입니다. 당근을 삶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조승우 한약사님은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가급적 생당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흑백의 논리로 완전히 구별되지 않듯이 2가지 방법 모두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찬으로 할 때는 적절히 열을 가해 이용하고 주스로 할 때는 생으로 시도하는 것을 각각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믹서기와 착즙기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입니다.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착즙기가 좋냐, 믹서기가 좋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크리스틴 윌마이어는 녹즙기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믹서를 사용하면 섬유질이나 과육을 제거할 수 없어 쉽게 마실 수 있는 주스가 아니라 걸쭉한 퓨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조승우 한약사님은 크게 녹즙기와 착즙기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과 당근 주스를 만들 때는 믹서기를 사용하셨고 후에 CCA 주스에서는 착즙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을 조금 보탠다면 착즙기가 있다면 섬유질이 제거되어 좀 더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 착즙기가 없다면 고가의 제품을 먼저 구매하는 것보다 믹서기에 곱게 갈아 먼저 주스 마시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믹서기도 매우 곱게 갈아주는 기능이 좋기 때문이지요. 몸에 서서히 적응하여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때 착즙기를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운동한다고 고가의 장비와 옷부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비만 준비해두고 운동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둬버리면 이것은 아니 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착즙기냐 믹서기냐의 경중을 다투기보다 신선한 야채를 바로바로 갈아서 먹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야채 주스를 권한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신선한 주스 섭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본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주스에 꿀을 넣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은 꿀, 두유, 우유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주스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꿀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꿀을 넣기 전에 이 의문점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 멈칫거림이 이론적으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넣으면 안 된다는 무의식이 이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꿀이 금기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과일, 야채 주스의 순수한 단맛을 먼저 느껴보면 어떨까요? 치매의 명의인 한설희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는 음식이 바뀐다면 우리의 몸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책의 저자가 무조건 생식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부터도 가공식품과 라면을 완전히 끊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자 역시 7대3의 법칙을 바탕으로 산 음식 7, 가공식품은 3으로 비율을 조절하며 섭취하라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참 다행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 작가분이 본질에 집중하여 글을 썼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채소 과일식의 방법과 과학적인 내용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굴곡이 많았던 그의 인생을 대변하듯 실제 느낀 작가의 철학이 책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풀기보다는 쉬운 글로 독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선 느낌입니다. 국소적인 질병에만 맞춰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 몸에 스스로 완전 배출하는 능력이 이미 있고 그것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채소, 과일 주스를 말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진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지만 불안감을 가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며 자본주의 시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커버린 발의 작은 신발처럼 조금 불편한 책이긴 합니다. 예방학은 돈이 되지 않으며 현재 의료계와 제약계가 결코 반겨할 만한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로 오랜 기간 유지한 걸 보면 분명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책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나는 책 한 권 읽기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을 꼭 다 읽을 필요도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먼저 읽어도 되고 읽다가 잠들어도 됩니다. 단 한 문장에서 내 행동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독서를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쉽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배출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당근, 사과, 양배추 주스 만드는 법, 만들 때 주의점, 그리고 주스 만들 때 생기는 흔한 궁금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와 마트에서 과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가 고른 과일을 이용하여 채소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물론 당근은 몰래 넣어야겠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착즙기냐 믹서기냐를 따지지 말고 먼저 야채 칸을 열어 당근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